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옛날에는 북극성이 나침반 역할을 했죠. 사회가 복잡하고 급변할수록 우리에게 나침반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의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거나 제시하는 부산발전연구원의 역할 또한 그 무게감을 더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 리얼토크 만나봅시다에서는 이정호 부산발전연구원 원장님을 모시고 부산의 싱크탱크인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께서 어느새 취임하신 지 벌써 2달이 지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매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이 그 부산의 미래, 부산의 발전에 대한 이런 그 책임감이 매우 크고, 또 제가 이제 취임하자마자 바로 부산의 그 정책 수립이라든지 시정 현안이라든지 이런 데 또 역할을 바로 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하게는 그 부산발전연구원이 이 시민의 또 시의회의, 시청의 신뢰를 받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내부 혁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수행하느라고 사실은 매우 바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업무도 익히시느랴 또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시느랴 많이 바쁘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자리에 이르시기까지 진짜 많은 직업을 거치셨더라고요. 먼저 예. 이제 교수님으로도 지내셨고 또 청와대에서도 일을 하셨고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의 원장님으로까지 오셨는데요. 이 여러 가지 일 중에 여러 가지 직업 중에 어떤 일이 본인에게 가장 잘 맞으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원래 제 본업이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인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교수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수는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죠. 밤에 공부가 잘 되면 늦게 일어나서 네. 밤까지 책 보고 공부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부탁할 일이 없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사람,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선생이 돼도 좋으니까, 유치원 선생님도 좋으니까 선생님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자리는 이제 청와대가 이제 국정의 그 최종 책임을 지는 자리. 그래서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이제 네. 매우 큰 일이 발생하는. 그래서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은 이제 그 지역사회의 발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정책의 대안을 준비하고 또 미래 비전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을 하는 띵크탱크이기 때문에 교수라는 직업에서 보면 청와대보다는 부산발전연구원장 자리가 더 할 만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으로서 지내시는 게 더 좋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예. 그래도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원장님이 꼭 필요하셨으니까 이제 모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장님만의 색깔이 앞으로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앞으로 부산발전연구원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부산발전연구원이 그동안 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는 부산에서 무슨 그 현안이 발생하거나 정책 대안을 그 의논하고 싶으면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원들을 찾았거든요. 네. 그때의 그 연구자들은 자부심, 그러니까 부산의 그 정책을 이끌어 간다는 자부심도 매우 높고, 그 중장기 대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또 이제 실력을 인정받는 이런 거였는데, 그게 원래 부산발전연구원의 원래 설립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책 대안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그 띵크탱크로 본연의 모습을 갖추게 하는 것. 그게 제 목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지금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잠깐 보셨지만 와서 보시니까 부산발전연구원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시급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한데
그러니까 연구원이니까 사실은 이게 연구의 품질을 높이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연구의 품질이 높아야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연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의 그 자부심, 또 책임감 네.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은 어쨌든 그동안 이런저런 일들로 해서 이게 이제 많이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 연구자들의 전문적인 견해를 존중하고 또 연구자들에게 자율성이 없으면 창의성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연구원 차원에서 뒷받침이 되어서 그 연구자들이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해서 그래서 연구의 품질을 더 높이는 것, 이게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구원은 이제 결과물로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물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우선은 이제 시민들이나 언론에서는 그동안 이제 부산발전연구원이 결론을 정해 놓은 데 대해서 화장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네. 의심의 눈초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두 가지의 사례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연구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로서는 어쨌든 연구원으로서는 이제 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이제 압력이 있을 수 있죠. 압력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압력을 버티는 데 필요한 이제 일들은 원장이 하겠다. 방패막이 예, 되주시겠다. 예. 그리고 그 우리 연구자들한테는 노할 수 있는 연구원이 돼야 된다라고 네.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역할을 언제까지 얼마만큼 잘 할지는 모르지만 네. 제가 맡은 일은 그런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도시정보센터를 구축하신다고 하던데, 그런데 정작 이 도시정보센터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회가 이제 점점 다양해지고 또 그 시민들의 욕구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이전처럼 옛날의 감에 의존해서 그다음에 이제 전례 그 기초해서 정책을 만드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다양해지는 만큼 그 다양한 욕구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대안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네. 오늘날 이제 데이터가 많이 쏟아지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시정보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들을 네. 어떻게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데 이미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부산은 시청에는 그 통계 빅데이터 담당관실이 있긴 하지만 이런 네. 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만들어내는 데는 아무래도 이제 띵크탱크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이 오거돈 시장의 시정 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도시 비전으로 제시한 목표와도 좀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동부가 해양 수도 부산을 오거돈 시장께서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를 위해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어떤 연구, 어떤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나요? 예, 우선 저희 연구원은 부산 2040 비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거돈 시장님께서 내거신 이제 도시 슬로건이 시민이 행복한 동부가 해양수도 부산인데, 많은 분들은 이 시민이 행복한이란 이거를 단순한 수식어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매우 많습니다. 별 의미 없이요. 예. 네. 그런데 저희 연구원에서는 동부가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것은 이 민선 7기 시정의 목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민이 행복한이라는 것은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고 이게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예. 네. 그러니까 동부가 해양수도 부산이 되려고, 왜 동부가 해양수도가 되려고 하느냐? 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해양수도 부산은 목표이고 시민 행복이 이제 목적인데, 이 두 가지가 사실상은 이제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네. 같이 이제 맞물리면서 돌아가야 제대로 되는데, 이게 맞물려서 제대로 시너지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지금 부산 비전 2040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예. 이 부산이라는 도시의 이 또 위치와 또 위상에 걸맞게 북한과 여러 가지 교류 협력을 지금 시도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예. 얼마 전에 이제 북한에 다녀오셨잖아요. 지난달이었죠. 예. 시장님과 함께 14 남북 공동선언 11주년 민족통일대회에 다녀오셨는데 북한 방문이 이번이 처음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이었고 오거돈 시장님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안 다녀오신 분들이 사실 훨씬 많기 때문에 예. 실제 분위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 저희가 뭐 화면으로는 뉴스를 통해서 뭐 시사 프로를 통해서 많이 전해드리긴 했지만 예. 직접 겪어보시니까 그 안의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예, 처음 평양에 이제 평양으로 시내로 들었었을 때 처음 느낌은 매우 다양해졌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옷차림이 알고 있었던 거에 예, 비해서요. 옷차림이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디자인들. 그다음에 이제 이제 시로 들어서면 이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이제 평양 유경거리인데 이 그 고층 아파트들로 이루어진 이 유경거리의 그 아파트 색깔이 네. 다 분홍색, 초록색 이런 그 파스텔 톤입니다. 그래서 딱딱하고 회색의 이런 우중충한 분위기를 생각했다가 막상 들어서서는 많이 바뀌고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전에 이제 그 평양을 다녀오신 분들이 지난 10년 동안 평양이 매우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실제 저희들을 안내하던 그 이제 안내원들도 농담도 많이 하고, 예,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눈치 보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평양이 매우 유연해졌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하다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러셨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연구원에 계시니까 예. 이 앞으로 또 우리가 사업 가능 계획성도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시니까 실현 가능 높은 분야의 사업이 있을 것 같던가요? 예, 이번에 가서 보면서는 이제 그 평양 쪽하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네. 부산이 해야 될 역할이 매우 크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예, 우선은 그 평양 당국자들이 부산에 대한 인상이 매우 호의적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 아시안 게임 때 그때 이제 북한 그 응원단이 이제 네. 부산에 왔었죠. 왔을 때 네.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매우 따뜻하게 그 열정적으로 환대해 주셨거든요. 맞아주셔서. 네. 그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요. 아,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산에 대한 인상이 그 호의적이다라는 네. 것. 그다음에 우리 오거돈 시장님께서 당시에 이제 그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실 때 그 남북 수산 협력, 남북 해운 협력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애를 쓰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북한 당국자들이 또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중국 방식으로 갈 거냐, 베트남 방식으로 갈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이제 그 보면서는 북한은 항만을 중심으로 한 중국식의 그 제한된 개방. 네. 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부산이 제1의 항만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부산에서는 그 부산 항만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스마트 항만에 대한 연구도 많이 돼 있고. 네. 그래서 그 북한이 이제 개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부산이 할 역할은 우리가 그냥 부산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있겠다. 이런 것들을 느끼고 왔습니다. 더불어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하실 일이 더 많이 생기시겠는데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연구원이다 보니까 예. 민선 7기가 이제 끝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평가를 받게 되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부산의 거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 책임성이 있는
믿을 만한 그 정책 대안을 내놓는 띵크탱크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2003년에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까지 없었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제대로 역할을 할 때 그 모습, 그 역할을 찾자라는 네. 게 저희 지금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설립 취지의 단계로 돌아가시는 게 목표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부산 시민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예.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 시민들의 그 공공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부산발전연구원이 제대로 된 정책 대안을 내놓고 발전 비전을 만들 때 부산이 조금이라도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공공의 자산이라는 점에서 부산발전연구원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 애정 이걸 가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리얼토크 만나봅시다. 오늘은 이정호 부산발전연구원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